차가운 풍력과 뜨거운 풍력. 새벽 1시 존슨 박사는 응급실로는 호출을 받고 엘리베이터 누군가 존슨 박사 노래 받다 풍긴 남자가 한 번 본 적이 있는 환자였다. 그래도 그는 난폭하고 비협조적이었다. 병원에서 다른 치료를 받고 있던 여성 환자의 신체 부위를 만져서 체포됐던 사람인데 알레르기 때문에 앞으로 졸라매 하는 신경제 약들을 먹을 수 없다고 우기던 것도 생각이 났다. 코카인 중독 병이란 달리 정신적으로 큰 문제는 없는 사람이다. 그런데 오늘은 무슨 일이 있어도 입원해야겠다면서 난리를 피우고 있었다. 수차례의 체포 전적과 복역 경험까지 들으면서 당정병을 잡지 않으면 오늘 시인에서 송장을 칠 것이라고 큰 소리를 쳤다. 음포. 승리에 도취한 사람들의 말로 1999년 암을 이기고 복귀하면서 암스트롱은 생애 처음으로 프랑스 대회에서 우승했다. 암스트롱은 그 해를 기점으로 7년 연속 투르드 프랑스의 왕자를 지켰다. 그러던 2012년 세계체육회는 그때까지 보유하고 있던 투르드 프랑스 타이틀 7개를 모두 박탈당한다. 기록 향상을 위해서 금지 약물로 보유한 사실에 보유하고 있던 타이틀을 모두 박탈, 들통해놨다. 기록 향상을 위해서 사이클계의 전설이었던 그가 도대체 무슨 존재로 이런 반칙을 하게 된 것일까? 포기를 모르는 강철 같은 의지와 화신이자 암까지 극복한 그가 역설적이기도 그것은 그가 성공에 너무 치유했었기 때문에 그래서 도파민이 망하게 하는 것이네요. 소아 성인 70만 명을 대상으로 생활습관과 비만의 연관성을 조사한 대규모 역학이 연구했다. 조사 대상 중에서 ADHD 환자는 4만 8천. 분석 결과 이것을 앓는 경우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해서 비만의 비율이 소아 집단에서는 40%, 성인 집단에서는 70%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 결과는 예상을 적중했다. 10세 이하들을 두 그룹으로 나누어서 똑같이 6년간 관찰했더니 처음에 충동 조절과 계획 수립의 능력이 떨어지는 아이들 쪽의 체중이 확연히 큰 폭으로 늘었던 것이다. 연구진은 체중 증가의 요인으로 폭식으로 꼽았다. 폭식은 음식을 먹는다기보다는 자제하지 못해서 마구 밀어넣는 행위에 가깝다. 타고나는 생물학이 인간의 운명을 영구히 결정짓지는 못한다. 도파민 희로가 어느 한쪽으로 크게 기운 사람도 달라질 수가 있다. ADHD 환자들은 대개 약물치료와 심리요법을 통해서 극적인 개선을 보인다. 불평등을 응징하는 도파민형 사고방식. 똑같은 효과가 약물에도 있다. 현재 지향적인 화학물질의 대명사인 세로토닌의 수치를 높이는 약을 복용한 사람이 일시적으로 보수주의자처럼 생각하고 행동하게 된다는 임상 증거가 있다. 한 실험에서 연구팀들은 비시험자들에게 세로토닌 촉진제인 시탈로프람을 복용하게 했다. 시탈로프람은 원래 우울증 환자들에게 자주 처방되는 약이다. 약을 복용한 피험자들은 정이라는 이상을 전부 다 소홀히 하고 개개인의 안위를 걱정하는 등의 태도 변화를 보였다. 비가 철저하게 이성적인 사람이라면 어떤 제안이든 받아들여야 마땅하다. 케임브리지 대학교와 하버드 대학교 머리를 맞댄 공동연구에서도 시탈로프람을 복용한 비시험자 그룹이 인쇄된 제안을 2배 정도 더 높은 비율로 수용했다. 이 실험 결과에 도덕적인 판단과 행동 측면을 평가한 추가 실험의 자료를 더해 종합하면 시탈로프람 복용자들은 A에게 손해를 끼친 것이 마음에 걸려서 거절하기에 주저했다고 해석할 수도 있다. 반대로 세로토닌 수치를 낮추는 보수자인 위험 요소들에 대해서 진보주의자보다도 더 예민하게 반응한다. 그런 동시에 위협을 더 잘 감지하는 사람이 보수주의자가 되기도 쉽다. 미묘한 위협과 보수주의 이데올로기의 관계를 확실히 규명하기 위해서 대학생을 대상으로 정치적인 신념을 묻는 대규모 설문조사가 실시되었다. 손세정제는 은연중에 감염의 위험을 장치 ADHD 환자는 대부분 어린아이다. 도파민 통제로의 본거지인 전두엽이 뇌전지를 통틀어서 가장 마지막에 발달하는 부위이기 때문이다.
전두엽은 성계적으로서 비로소 다른 뇌 영역으로 완전히 연결된다. 전두엽의 자리한 도파민 통제 회로의 주된 역할은 욕망 회로를 견제하는 것이다. 그러면 ADHD 환자는 견제가 미약해서 충동 조절의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 도파민 통제 회로가 제 기능을 못할 때 사람들은 초래한 할 결과와 상관없이 무조건 지금 꼴리는 대로만 해야만 직성이 풀린다. ADHD를 앓는 아이들은 눈에 띄는 대로 장난감을 집어 들고 새치기를 한다. 성인 ADHD 환자들은 충동 구매를 하고 사람들 얘기에 아무 때나 끼어든다. ADHD 가장 널리 사용되는 치료제는 리탈린과 암페타민인데 둘 다 뇌의 도파민 활성을 높이는 각성제다. 이 치료제들을 ADHD 치료용으로 복용할 때는 내성이 쉽게 발생하지 않는다. ADHD가 요즘처럼 활발히 연구되기 전에는 의사와 부모들이 귀한 뇌 자녀라 리탈린이나 암페타민처럼 중독 우려가 있는 약으로 오염시키는 데 강한 거부감을 느꼈다. 그들의 심정은 충분히 이해한다. 안 그래도 중독에 빠지기 쉬운 아이를 굳이 위험에 노출시키지 말자는 것인가. 하지만 믿을 만한 연구 자료들을 종합해보면 이런 극성기로 약물 치료를 받은 청소년 ADHD 환자들이 실제로 약물 중독에 빠질 확률은 낮다는 사실이 분명하게 입증이 된다. 오히려 약물 치료를 일찍 그리고 높은 용량으로 시작할수록 남용 문제를 피해갈 가능성이 높아졌다. 어째서일까? 도파민 통제로 힘이 생기면 현명한 결정을 내리기가 수월해지기 때문이다. 통제로 반면에 효과적인 치료를 미루면 도파민 통제로는 쇠약해진 상태로 방치하게 된다. 그런 동안에 대항마가 없는 욕망회로는 활기를 펴고 어느새 나도 모르게 미래의 중독자 명단 1순위에 내 이름을 올려놓게 된다. 그런데 ADHD 환자와 가족들이 걱정해야 할 것은 약물 중독만이 아니다. 자원을 추출하는 능력도 떨어진다. ADHD. 익숙함은 질환인가 안정감인가? 익숙함. 직접 얼굴 보고 얘기하면서 친해지는 것은 이것을 선호하는 보수주의들의 성향은 자선활동뿐만 아니라 연애, 결혼에서 고스란히 반영이 된다. 민주당 우세 지역에서 어린 시절을 보낸 사람들 중에서 평생 한 번이라도 결혼하는 비율을 타 지역에서 성장한 사람들에 비해서 10% 정도 낮다고 한다. 또 민주당 지지자들은 결혼을 하더라도 바람을 피울 확률이 더 높았다. 종합사회조사기관은 앞서 살펴본 기부활동과 더불어서 미국인의 성생을 또 조사하고 있다. 10%가 높다. 미래의 지향적인 도파민과 현재 지향적인 화학물질들이 균형을 이루지 못하고 전자적으로 크게 지울었기 때문에 문제다. 그들이 살아가는 이유는 오로지 미래, 발전, 혁신, 초인적인 노력 덕에 자연스럽게 부와 명예를 얻지만 그들은 행복하지가 않다. 지금까지 얼마나 이뤘는지 중요하지 않다. 늘 목마르고 부족하다고 느낀다. 월드랜 대령은 덤덤하게 이런 말을 남겼다고 한다. 나는 달 표면을 걸었다. 그보다 위대한 도전이 뭐가 있겠는가. 충동성향과 최종의 연관성. 그렇다면 반대의 경우에는 어떤 일이 벌어질까? 도파민 통제 혈호가 맥을 못 추는 사이에 욕망 혈호가 날뛰는 경우 말이다. 욕망 혈호. 그러면 바로 주의력 결핍 과잉 행동 장애 환자들, 산만하고 매사에 충동적이면서 일상생활에 지장이 많아서 자립이 어려워진다. 충동장애. 우주 영웅으로 살 수밖에 없었던 남자. 도파민 욕망 회로가 과하면 약물 중독을 일으키듯이 도파민 통제 회로가 지나치게 우세한 사람들은 성취욕에 중독이 된다. 그런데 성취욕 중독자는 오직 성취하고자 하는 목표에만 매달릴 뿐 절대로 현재에 만족하지 못한다. 마약의 내성 때문에 용량을 높여도 약물 중독자가 체감하는 이상 행복감은 점점 떨어지는 것과 비슷하다. 주위를 살펴보자. 미친듯이 일에만 매달리지만 어떤 성과에도 기뻐하지 않는 사람이 한 명쯤은 있을 것이다. 일로이 조립정신의학연구소의 한 연구팀이
짧은 꼬리 마카스 원숭이에게 도파민 활성도를 높이는 약물을 주사했다. 결과로 원숭이들은 쪽소리 나게 입맞춤을 하고 썩은 미소를 짓고 심지어 팔을 깨물려도 가만히 있는 등의 복종 동작을 전부다도 현저히 높은 빈도로 드러냈다. 연구팀은 이해할 수 없었다. 집요의 화학물질인 도파민이 왜 정관대의 복종 행동을 유도하는 걸까? 부족 행동은 내 쪽에 불리한 메시지를 상대에게 전달하기 쉽다. 순종적인 나의 태도를 확인한 상대가 나를 함부로 대하기 시작하는 식으로 말이다. 하지만 복종 행동의 범위는 생각보다 훨씬 넓다. 인간은 개인의 노력과 여러 사람의 협동을 통해서 계획을 수립하고 끈기와 의지력을 발휘한다. 이것은 도파민 통제회로가 환경을 지배하는 방식이다. 하지만 뇌 생리학의 정교한 견제, 균형 기전이 무너진다면 어떻게 될까? 그럴 때 인간은 어떻게 행동하고 느낄까? 특히 도파민 통제가 과하거나 부족해질 경우에 어떤 일이 벌어질까? 과하거나 부족할 때. 도파민형 인간은 기부하지 않는다? 기부하지 않는다? 단정할 수는 없지만은, 어느 쪽이 나은 편인가? 흥미롭게도 사람의 성격은 관계 선호도에 따라서 달라진다. 대리자 관계를 선호하는 사람은 냉정하고, 그들은 사교성이 좋아서 주위 사람들을 세심하게 살핀다. 대리자 관계와 친교 관계 양쪽을 능란하게 넘나드는 사람들 중에는 친근해서 인기가 좋은 지도자가 많다. 미국 대통령을 지낸 빌 클린턴이나 롤런드 레이건이 대표적인 인물이다. 일반적으로 대리자 관계를 주도적으로 맺지 못하는 사람이 상냥하고 존중적인 추종자가 되기 쉽다. 반대로 친구는 잘 사귀지 못하면서 대리자 관리 기술이 뛰어난 사람은 냉정하고 무심한 사람으로 비춰지기 쉽다. 둘 다 못한다면 어떨까? 그런 사람은 어디서든 외톨이가 되기 십상이다. 도파민은 과정에는 관심이 없다. 어떻게든 원하는 것이 소정이 들어온다면 그걸로 만족이다. 그런 까닭에 경우에 따라서 대리자와 관계인 각과 일종 각이 완전히 수동적인 모습을 보일 수도 있다. 직원 회의에서 매니저가 침묵을 지킴으로써 자신이 원하는 결과를 얻어내는 것처럼 말이다. 잘 알려진 대리자 관계의 단점은 과거의 행위가 자칫하면 부당하게 변질되기 쉽다는 것이다. 부당하게 신분의 고가를 떠나서 만인에게 배울 점을 찾으며 다양한 관계를 맺는 것 역시 대리자 관계에 해당한다. 지식이라는 자원을 얻기 위해 맺는 관계이기 때문이다. 인간의 지능을 가늠해 할 수 있는 지표로 정신의 유연성이라는 것도 있다. 정신의 유연성, 민첩성. 연구팀 이런 행동 차이의 원인을 밝히기 위해서 이렇게 연구를 해봤다 라는 거죠. 어떤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사람과 사람 사이에 맺어진 관계를 대리자 관계라고 한다. 대리자 관계. 따라서 이때는 현재 지향적인 화학물질들, 즉 옥시토신과 바소프레신, 엔돌핀, 엔도카나비노이드의 작용으로 소박한 기쁨을 맛보게 한다. 친교 관계가 그렇게 한다라는 거죠. 정치적 성향에 따른 IQ의 차이는 실제로 진보주의와 보수주의의 상대적인 지능을 가늠한 연구가 있었다. 보니까 도파민과 진보주의가 무관하지 않음을 실증하는 현장은 또 있다. 바로 엔터테인먼트 사업이다. 엔터테인먼트, 특히 할리우드는 미국식 창의력의 성지이며 도파민 범람의 표본과 같은 곳이다. 할리우드 스타들은 전 세계의 사랑을 한 몸에 받는 것으로 부족하다는 뜻이 더 많은 돈, 더 센 약, 더 자극적인 섹스, 더 앞선 패션을 끊임없이 갈구한다. 뭐든지 금세 실증이 나는 까닭이다. 영국 결혼재단이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유명 인사들의 이혼율은 전체 인구 평균의 2배에 육박한다고. 능력과 외모를 목숨과 맞바꾸는 마법의 아력이다. 암페타민. 대리자 관계인가 친교 관계인가?
도파민 통제의 마법으로 표출되는 자기 효능감은 굉장히 압도적이다. 인간은 얘는 오래전부터 이런 식으로 진화해 왔다. 도파민과 진보주의의 유대관계는 실존하는 인구 집단에서도 목격이 된다. 바로 창의력이 뛰어난 소수의 도파민형 인간들이다. 이들은 추상적인 개념을 능수능란하게 다룬다. 항상 새로운 것을 찾아다니며 정체되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 실리콘밸리 스타트업 기업들이 원하는 인재상과 정확히 일치한다. 지배가 복종화, 복종이 지배를 불러온다. 한 인간이 실제로 성공할 수 있으려면 자신에 대한 그런 능력이 있다고 믿어야 한다. 그래야만 끈기가 발동하기 때문이다. 할 수 있다. 끈기. 도파민 활성을 높이는 코카인이나 암페타민 같은 마약을 흡입하면 나타나는 증상 중 하나가 자기 효능감의 증가이다. 보수주의는 현존하는 폐해에 사로잡힌 정치인이고 진보주의는 기존의 폐해를 새로운 폐해로 대체하려는 정치인이다. 악마에서 비연서 중에서 14년 뒤의 고백. 이제 올리기. 보수주의와 진보주의. 진보주의자와 보수주의자가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도파민은 창작의 원동력이다. 창작의 원동력. 도파민은 마치 블록을 탑으로 쏟고 무너뜨기를 반복하며 노는 아이와 같다. 도파민. 그래서 비현실이 두 세계 사이의 균열을 비집고 들어가서 현실을 잠식할 때 편집증, 망상, 폭주 행동을 낳는 것이 그뿐만 아니라 압도적인 도파민 활성 탓에 현재 지향적인 혈화가 힘을 못 쓰는 사람은 평범한 일상을 힘들어하면서도 공감력은 사회생활의 필수적인데 그런 까닭에 종종 똑똑한 사람들이 사람 사귀는 데 서툰 것이다. 파티에서 한 과학자를 알게 되었다고 하자 그는 자신이 진행 중인 연구 얘기만 몇 시간째 늘어놓는다. 상대가 얼마나 지루해 하는지 눈치채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렇군요. 천재은혜는 도파민형 성격을 분석하기에 좋다. 도파민형 성격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가장 먼저 충동적인 쾌락에 끌려다니는 여행이 있다. 이런 사람은 진득한 연애를 하지 못하고 조건만능으로 연명하며 중독에도 취약하다. 퇴근의 도파민형 천재는 늘 다짐만의 세계에 빠져있는 탓에 항상 몰골이 말이 아니다. 양말은 짝짝이에 머리가 산발인 것이 기본이요. 도파민형은 그것이 그럴까? 끈기와 의지를 걸자고 하는 것. 끈기에 대해서 밝혀낸 한 실험이 있다. 연구자들은 먼저 레버가 누를 때마다 사료가 골라지는 경사로를 지우리에 설치했다. 도파민. 1단계 실험은 간단. 간식을 받기 위해서 레버를 한 번만 누르면 되고 그 다음에 또 여러 번 누르면 떨어진다. 끈기와 도파민 통제는 도파민 욕망위로의 바람을 꺾고 인간을 원초적인 욕심쟁이보다도 훨씬 성숙한 존재로 만들어준다. 성숙한 존재로. 통제회로. 욕망회로의 폭주를 막는 통제회로. 있네요. 통제회로. 욕망회로와 통제회로가 있네요. 노벨상 수상자들이 그림도 잘 그리는 이유는 그림도 잘 그린다. 예술과 과학은 아무 접점도 없는 완전히 별개의 영역처럼 보인다. 그렇지가 않다. 예술과 과학은 도파민이 원동력이라는 점에서 유사하다. 시를 지으려 해도 물리공식을 완성하려 해도 일단 현실의 겉모습 너머로보다 심오한 추상적인 세상을 내다볼 줄 알아야 한다. 예술, 음악적인 재능과 수학적인 재능은 한 세트인 경우가 많다. 둘 다 도파민과 쿵짝이 잘 맞기 때문이다. 때문에 둘 중에 어느 한쪽으로도 도파민 혈화가 발달하는 사람은 다른 쪽도 마찬가지일 확률이 높다. 수학과 음악적인 재능. 꼭 그렇지는 않겠지만 거의 그런 내용들이 있겠다라는 거죠. 꿈은 몹시도 시각적인 활동이다. 시각적인 실험 결과는 기대 이상했다. 문제와 관련된 꿈을 꾸는 학생은 절반 정도,
그 중에서 무려 70%가 꿈에서 답을 찾았다고 믿었다. 판정단이 내린 결론도 대체로 비슷했다. 판정단은 문제에 관한 꿈 중에서 그 속에 답이 있었던 비율이 절반 정도라고 파악을 했다. 꿈. 전두엽. 꿈에서 도파민은 현재 지향적인 화학물질들의 간섭에서 벗어나 실제로 완전한 자유를 만끽한다. 꿈과 정신질환의 유사성은 예나 지금이나 환자들에게 매우 흥미로운 연구 주제이다. 조현병, 꿈과 정신질환.